그래서 그 사진은 사실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찍기 싫어하실 수 있어요. 왜냐면은 막 입술을 막 이렇게 벌려야 되거든요. 그리고 이게 한두 장 찍는 게 아니라 보통은 5장에서 6장 정도를 찍게 됩니다. 왜냐면 앞면, 옆면, 그리고 위아래 씹는 면 이렇게 5장에서 6장의 사진이 필요하고, 교정치료 기간 동안에는 입안 사진을 이제 많이 찍게 되는데요. 물론 입안 사진을 뭐 한 번도 안 찍어 보실 수도 있고 또 많이 찍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은 선생님마다 좀 뭐 진료 스타일이 좀 차이가 있겠죠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3개월에 한 번씩, 늦어도 한 4개월에 한 번씩은 입안 사진을 찍고 계속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.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의 한 달 전의 모습을 정확히 기억하기가 어렵거든요. 정말 뭐 천재적인 뭐 그 시각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,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분이 한두 달 전에 어느 정도 상황이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치아 이동은 굉장히 미세하게 진행이 되고 뭐 한 달 간격으로 티가 나지는 않아요. 그래서 보통은 뭐 3, 4개월에 한 번씩 이런 우리가 입안 사진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이 오시기로 한 날 그 사진을 쭉 한번 훑어보고 우리가 원하는 치아 이동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원치 않은 치아 이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게 되고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.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움직였으니까 뭐 철사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한 치아에다가 침을 좀 더 부여를 하거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환자분들 오시기 전에 환자분들 해야 할 것들을 정말 타이트하게 좀 준비를 합니다. 그래서 환자분을 딱 뵙고 나서는 바로 이 부분들이 괜찮아졌는지를 이제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무 준비 없이 환자분을 뵙게 되면은 좀 우왕좌왕하게 돼요. 진료 시간이 길어지거든요. 그래서 진료 시간이 뭐 오래 봤다고 뭐 좋은 치료, 뭐 짧게 봤다고 대충 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환자분 딱 오셨을 때 해야 되는 포인트 딱 잡고 그게 오케이 됐으면은 우리가 원래 하려던 진료를 하면 되고, 원치 않는 치아 이동이라든지 뭔가 치아가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제 또 전략을 바꾸는 거죠.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하지 않으면은 불필요한 시간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사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, 그래서 그 사진은 사실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찍기 싫어하실 수 있어요. 왜냐면은 막 입술을 막 이렇게 벌려야 되거든요. 그리고 이게 한두 장 찍는 게 아니라 보통은 5장에서 6장 정도를 찍게 됩니다. 왜냐면 앞면, 옆면, 그리고 위아래 씹는 면 이렇게 5장에서 6장의 사진이 필요하고, 특히 씹는 면 사진을 찍을 때는 이게 뭐 입안으로 사진기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거울을 대고 그 반사된 면을 찍게 되는데, 그것도 이제 90도로 잘 나와야 뭐 2-3달 전에 있는 그 사진이랑 똑같이 중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많이 찍게 되는데, 정말 뭐 고수분들이라든지 뭐 병원이 너무 바쁘게 돌아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상 뭐 또 사진 안 찍는 병원들도 있습니다. 뭐 사진을 안 찍는다고 물론 뭐 대충 보는 병원은 아닐 텐데, 저의 경우에는 아무튼 사진 비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, 일반 차트에는 글씨만 적잖아요. 그 차트로는 우리가 이전 상태를 절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이 사진의 중요성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점점 더 좋은 카메라들이 나와서 기능이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예전보다는 굉장히 그래도 좀 편해진 면도 있지만, 그래도 DSLR 카메라로 그래도 조금은 더 선명한 사진으로 저희는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좋은 치료 결과를 위해서 찍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알아주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